파리올림픽 취재를 위해 영국 대표로 파리를 찾았던 영국 유명 대학 교수가 한국 선수촌에서 경험을 하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옵니다. 이에 다른 영국 교수도 표정이 어두워져서 나왔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 영국 역사학 교수 에블린이라고 합니다. 어느 느긋한 토요일 오후 저는 아늑한 서재에 앉아 낡은 책들로 가득 찬 책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죽과 종이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떠다니는 먼지들을 비췄어요. 오후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만족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죠. 여기가 바로 제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싫어서 얼굴을 찌푸렸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결국 또 한숨을 쉬며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에블린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에블린. 출판사에 있는 조지예요. 쾌활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조지는 몇 년 동안 제 편집자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조지. 무슨 일이시죠? 흥미로운 기회가 하나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파리 올림픽에 가보는 건 어때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올림픽이요? 내가 왜 거길 가야 하죠? 조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의 새 책을 위해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올림픽에서 문화 교류를 탐구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나라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자료가 넘쳐날 거예요. 난 찡그렸습니다. 올림픽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뛰고 점프하는 그런 건 정말 무의미해 보였어요. 게다가 편안한 집을 떠나 혼잡한 파리로 간다는 생각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글쎄요, 조지 천천히 말했어요. 스포츠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에요. 전 유럽 역사에 더 익숙해요. 바로 그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조지가 고집했어요. 문화적 측면에 집중할 수 있어요. 각 나라의 참여 뒤에 숨은 역사 같은 것들이요.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또 한숨을 쉬었어요. 조지는 항상 이런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죠. 보통은 그냥 넘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특히 열심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결국 그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아요. 조지는 외쳤어요. 모든 세부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믿어봐요, 에블린. 이건 당신 책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의자에 다시 앉았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올림픽이라니? 정말? 너무 현대적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깊이 있는 역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들로 흘러갔어요. 특히 한국이요. 그동안 별로 주목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나?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그냥 K-파프과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 전쟁에 참여한 생각뿐이었어요. 뭔가 실질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오랜 친구인 리처드 블레이크가 서 있었습니다. 에블린, 내 사랑. 그가 크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처에 있다가 들렀어. 진심으로 그를 보니 반가웠어요. 리처드는 전직 외교관으로 항상 그의 여행 이야기를 가득 들려줬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를 거실로 이끌며 말했어요. 조언이 필요했거든요. 의자에 앉자마자 조지의 제안에 대해 리처드에게 얘기했습니다. 리처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들었습니다. 올림픽이라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에블린, 내 말 듣고 그만두는 게 좋아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집중하라고 하면 더더욱요. 왜 그렇게 말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이요. 동아시아 문화는 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깊이가 없어요. 유럽처럼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처드의 말이 제 생각과 같았어요. 풍부한 유럽 역사가 있는데 왜 한국 같은 나라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말했어요. 조지에게 안 간다고 할게요. 하지만 하루 종일 조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던 게 계속 떠올랐어요. 아니면 제 직업의식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올림픽에 가기로요. 하지만 제가 아는 유럽 역사에만 집중할 거예요.
한국 같은 나라의 시간을 낭비하진 않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나라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파리 공항에 내리자마자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고 옷이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질질 끌면서 공항을 지나가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림픽 마을로 가는 택시 안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운전사는 빠르게 프랑스어로 말했고 저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과 좋은 책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올림픽 마을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여기저기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소음은 엄청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캐리어를 꼭 쥐고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기요, 차분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조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 돌아보니 친절한 미소를 띤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파란색과 흰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자신 있게 들리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숙소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여성의 미소가 더 환해졌습니다. 저는 박하나라고 해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한국의 문화 홍보 대사로 활동 중이에요. 길을 찾는 걸 도와드릴게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 더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의 따뜻한 미소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에블린 윈슬로우라고 해요. 마을을 걸으며 하나는 다양한 건물들을 가리키며 그 용도를 설명해줬어요. 그녀는 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에블린, 우리가 걸으며 하나가 물었어요. 올림픽에는 왜 오셨어요? 운동선수세요? 저는 그 말에 웃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역사학자예요. 문화 교류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왔어요. 하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워요. 사실 올림픽은 스포츠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축제이기도 해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는 보통 것만 번지르르한 문화의 전시회일 뿐 깊이 있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마침내 저희는 제 숙소에 도착했어요. 마을 건물 중 하나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기본적인 시설만 있었지만 깨끗했고 드디어 조용한 공간을 가지게 되어 감사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하나에게 말하며 문을 닫고 책과 차로 가득한 제 익숙한 세계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블린, 내일 문화전시 투어를 할 예정인데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책에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정중히 거절하려던 찰나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문화 투어 얘기가 들리던데요. 복도에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김이에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우연히 들었는데 문화 투어라니 정말 멋지네요. 저는 이 두 열정적인 젊은이들 사이에 끼게 되었어요. 그들의 에너지는 제 망설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원래는 유럽 문화 교류에 집중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올림픽은 세계적인 행사잖아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면서 제 결심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한 번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하나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잘 됐네요. 전통 한국 다도 체험으로 시작할 거예요. 우리 문화가 중요시하는 조화와 존중을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멀어져 갈 때 저는 문을 닫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뭘 약속한 거지? 한국 다도 체험이라니? 뉴스에서 본 것 말고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옛 외교관 시절 친구였던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이런 현대 아시아 문화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역사의 깊이에 미치지 못해 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짐을 풀면서 제 의심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이 투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최소한 쓸거리가 생기겠죠. 그날 밤 올림픽 마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은 채 무시했던 세계로 말이죠. 잠에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처드가 틀린 걸까? 한국 문화에 대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걸까? 내일은 제가 문화, 역사,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받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랑 다니엘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드러났거든요. 어느 화창한 오후 하나가 한국 음식 시식 행사에 저를 초대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거 좀 잘 모르겠어 하고 하나에게 말했죠. 영국 음식에만 익숙해서. 하나는 그냥 미소 지었어요. 에블린 날 믿어봐. 아마 깜짝 놀랄걸? 정말 놀랐죠. 그 행사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렸고 작은 테이블들이 벚꽃나무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향신료와 구운 고기의 향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자 다니엘이 말하며 저를 한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그는 작은 그릇에 담긴 수프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삼계탕이라고 해. 한 모금 마시고 나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프는 진하고 풍부한 맛이었고 부드러운 닭고기와 쌀이 들어있었죠. 정말 맛있다. 하고 외쳤어요. 이건 전통적인 건강식이야. 하나가 설명했어요. 더운 여름의 기운을 차리려고 먹는 음식이야. 우리는 테이블을 하나씩 옮겨 다니며 이전엔 들어본 적도 없는 음식을 시도해 봤습니다. 비빔밥이라는 요리도 있었는데 쌀, 채소, 고기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음식이었습니다. 매콤한 발효 배추인 김치도 맛봤는데 혀가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각 요리에는 하나와 다니엘이 열심히 알려준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있잖아, 에블린 우리가 접시를 들고 앉아 있을 때 하나가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게 아니야. 균형, 건강,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대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깊이가 있는 줄은 몰랐어 하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어머 에블린. 여기서 널 볼 줄은 몰랐는데. 돌아보니 리처드 블레이크, 오랜 친구이자 동료 역사학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안녕 리처드, 저는 친절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어요. 그냥 한국 음식을 좀 경험해 보려고. 리처드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정말? 너 유럽 문화를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었어? 설마 이 유행에 휘말린 건 아니겠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편으론 리처드의 말에 동의하고 예전 신념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제가 음식 맛을 보고 이야기들을 들었던 그 부분이 제가 배운 것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리처드,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흥미롭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어. 리처드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에블린. 수세기의 유럽 역사를 이거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 도대체 뭘 내세울 게 있다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니엘이 나섰어요. 선생님, 오늘 저녁에 저희 문화 공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이 바뀌실지도 몰라요. 리처드는 거절하고 싶은 듯 보였지만 호기심이 그를 이겼어요. 좋아, 그가 말했어요. 그럼 무슨 대단한 게 있는지 보자고. O 그날 저녁 projeto 우리는 Juntos 큰 Educar, que 강당에 tremia 모였어요. todas as áreas. 불이 꺼지고 공연이 시작됐죠. 첫 번째는 우아한 부채춤이었어요. 무용수들이 색색의 한복을 입고 나비처럼 움직였어요. 그 다음엔 강렬한 북 공연이 이어졌고 온 방이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제 마음을 울린 것은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현대무용으로 한국의 역사, 즉 고대 왕국부터 일본의 점령, 전쟁, 그리고 급속한 현대화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냈었습니다. 무용수들의 동작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불이 켜졌을 때 리처드를 바라봤어요. 놀랍게도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조금은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생각보다 뭔가 더 있나 보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감정이 북받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국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얕다고 여겼던 문화가 깊고 풍부하며 아름답다는 걸 드러내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고 좁은 편견의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문화를 이제서야 알고 그전에는 알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강당을 나설 때 하나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어땠어, 에블린?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 생각엔 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맛본 음식들,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본 공연들이 떠올랐죠. 제 여정이 끝나기는커녕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이후로 처음으로 글이 술술 나왔습니다. 김치와 왕들, 고대 전통과 현대 혁신에 대해 썼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썼죠. 글을 쓰는 동안 제 안에서 뭔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편견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경이로움과 호기심이 자리 잡았어요. 내일이 벌써 기다려졌습니다. 올림픽의 마지막 며칠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변화했는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호텔 방에서 가방을 싸면서 그동안 보고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떠올렸어요. 입안에는 아직도 김치 맛이 남아있었고 전통 한국 음악의 울림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하나가 작별 선물로 준 작은 옥 펜던트를 바라봤어요. 그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발견한 많은 다른 것들처럼 말이죠. 한때 제가 무시했던 그 문화에 이렇게 빠져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블린 윈슬로우인 제가 말이에요. 캐리어를 지퍼로 잠그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니엘이나 하나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보니 리처드 블레이크가 서 있었습니다. 이블린 내 사랑, 리처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랄게요.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리처드는 오랫동안 제 친구였지만 이제는 모든 걸 알게 된 후로 그를 다르게 보게 됐거든요. 요즘 꽤 바빴다면서요. 리처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한국 문화를 탐구하고 있었다니 정말 뜻밖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네, 그렇고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전통에는 깊이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리처드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오, 이블린. 그들의 매력에 빠져버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다 거칠애일 뿐이에요. 우리의 풍부한 유럽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의 말에 동의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리처드. 저는 예상보다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문화는 매우 풍부하고 복잡해요. 그들의 알파벳 한글은 보통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운 시스템이에요. 리처드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그저 신기한 것들일 뿐이에요, 내 사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식도요. 단순히 맛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 담겨 있어요. 각 요리는 그들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며 생존해온 이야기를 들려줘요. 김치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채소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이블린 리처드가 다소 보호자 같은 어조로 말했어요. 당신이 걱정돼요. 한국에 대한 집착이 당신답지 않아요. 내가 알던 그 역사학자는 어디 갔나요? 진짜 문화와 역사를 소중히 여기던 사람 말이에요. 그의 말은 저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화가 나게도 했습니다. 진짜 문화가 무엇인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죠? 저는 여전히 그 역사학자예요, 리처드. 제가 꼿꼿이 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짜 역사, 진짜 문화는 단지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 세계에 있어요. 한국은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침략, 어려움, 급격한 변화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건 존경받아야 할 일이에요.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리처드는 얼굴이 붉어지며 일어섰어요. 당신은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이블린. 이건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뭐 때문에요, 리처드? 제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사실 때문에요? 경험 때문에요? 아니면 실제로 눈을 뜨고 내 좁은 시야를 벗어나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리처드의 눈에서 충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저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맛을 보고 새로운 음악을 듣고 새로운 예술을 봤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 이야기와 꿈, 풍부한 유산을 가진 사람들을요. 미안해요, 리처드,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변화하지 않은 척할 수 없어요. 저는 변화했고 그게 기뻐요.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했던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리처드는 고개를 저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난 이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이블린. 곧 정신을 차리길 바랄게요. 문이 그의 뒤로 닫히자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강해진 기분이었죠. 오랜만에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짐이 다 쌓인 가방과 제가 모아온 작은 기념품들이 보였어요. 옥 펜던트가 다시 눈에 들어왔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여정의 끝이 아니에요. 그저 시작일 뿐이죠. 휴대폰을 들어 다니엘의 번호를 눌렀어요. 다니엘? 나 이블린이. 야. 내가 말한 그 한국어 수업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다니엘의 신난 목소리를 들으면서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파리에 올 때만 해도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떠날 때는 배울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올림픽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런던의 서재에 앉아 있자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방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오래된 책들이 책장을 채우고 창가에 놓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나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다녀오면서 내 시야가 생각지도 못하게 넓어졌습니다. 새 책의 마지막 장을 쓰기 위해 펜을 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만 쓸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파리로 떠날 때만 해도 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문화와 역사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내 여정은 진정한 역사는 유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였어요. 처음 하나와 다니엘을 만났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 한국 문화가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다고 확신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떠올리며 웃음이 납니다. 나는 2명의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라고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하나는 문화대사였고 다니엘은 젊은 기자였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의 풍부한 면면을 내게 보여주었어요. 음식, 전통, 가치관까지. 한국 사람들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꿋꿋이 이겨내왔어요. 그들을 통해 존경, 근면,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발견했어요. 하나가 보여준 한국의 다도식이 생각나요. 얼마나 우아하게 동작했는지 그 모든 제스처에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 장면을 독자들이 나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세세하게 묘사하고 싶어요. 다도는 나에게 마음가짐과 존경심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라고 적었어요. 가장 단순한 행동조차도 의미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그 다음엔 내가 맛본 한국 음식을 써내려갔어요. 김치의 복잡한 맛과 비빔밥의 따뜻함이 떠올라요. 각 요리가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그 이상이에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그 문화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아요. 한국 음식은 나에게 창의성, 자원 활용,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어요. 글을 쓰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았는데 이제는 그 안에 생생한 색들이 보입니다. 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라고 썼습니다. 마음을 열고 편견을 버리는 과정이었어요. 내가 가진 편견을 깨닫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리처드 블레이크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나를 옛 사고방식으로 되돌리려 했던 순간 내가 배운 것들을 지키기 위해 꿋꿋이 버텼던 그때를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건 항상 쉬운 일이 아니에요. 라고 솔직히 적었어요. 때론 익숙한 생각에 매달리게 돼요. 하지만 성장은 종종 우리의 안락한 틀을 벗어나는 데서 시작돼요. 독자들이 때론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이해하길 바랬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라는 걸요. 마지막 장을 다 써갈 때쯤 흥분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내 여정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유럽 문화 교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라고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장벽을 허물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이야기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 과거가 풍부하고 미래가 밝은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펜을 내려놓고 내가 쓴 것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솔직하고 개인적이며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이게 맞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어요. 책상으로 걸어가 전화를 집어들어요. 하나와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서 나를 이끌어준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으로의 여행 계획도 함께 상의해볼까 합니다. 하나의 번호를 누르며 책장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유럽 역사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제 그 사이사이에는 한국,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관한 책들이 채워질 빈 공간이 보여요. 하나가 전화를 받으며 나도 웃음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하나씨. 방금 책을 다 썼어요. 덕분이에요. 하지만 제 배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의 아름다운 나라를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동의하자 나는 기대감에 부풀어요. 내 세계가 더 커졌고 이제 그곳을 탐험할 날이 기다려지네요. 이 마지막 장은 단지 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의 시작입니다.